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주셔.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코너는 오후님의 영화 코너인 평론가 기분내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방송을 같이 하게 된 오우입니다. 사실 저는 뭐 영화 평론가나 시네필이라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가볍고 그렇다고 뭐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쓸데없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인데요. 다들 시네필이 그 말 하지 않나요? 맞아. 나 시네필 아니라고. 진짜. 낙인인가 종북인가? 왜 아니라 그러지? 전 진짜로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사실 이게 방송 컨셉이 맞춰지고 제가 어쩌다 보니 들어와가지고 그냥 영화 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제목이 평론가 기분내기라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내 방송을 듣고 평론가 기분 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어쨌든 컨셉과 제목이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주는 영화에 대한 그런 역사 아니면 잡상식 이런 걸 하고 한 주는 이제 실전편으로 영화 한 편 이제 정해놓고 그냥 앞에 얘기한 거랑 상관없이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이론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각 나라가 영화를 부르는 명칭, 이름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영화 관련된 내용 다루면은 시작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시면은 그거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요? 많이 우려두셨구나. 그러니까 들어본 내용이라고 끄지 마시고 뒤에는 또 좀 다른 내용 그래도 추가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영화의 뜻 아세요?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영화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예, 한자죠. 한자 뜻. 화라면은 그림 말할 때 화라고 많이 붙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뭐 그런 거 그림이에요? 뭐예요? 비슷해요. 비출 영자 그림 한자인데 비추는 그림?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모르겠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영화 뜻을 대부분 몰라요. 아마 영화 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비추는 그림? 직역하면은? 그쵸. 그림을 비추는 거죠. 그림을 비추는 거? 맞네. 멋있다. 이게 시적인 뜻인데 뭐 어쨌든 영화 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니까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양. 교양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야, 너 영화 그 뜻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러면서 저도 이거를 영화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해서 영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영화를 거의 매일 한 편씩 막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영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명칭은 활동사진. 맞아. 활동사진. 이게 원래 영어 표현 중에 이 표현도 요새 잘 안 쓰는데 모션 픽처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거 그냥 직역해서 활동사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활동사진이라는 표현 대신 영화라는 말을 주로 쓰게 됐거든요. 이 명칭을 쓰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자니까 한자로 풀면 영자는 비출 영자나 그림자 영자, 화자는 그림 화자. 그래서 그림을 비추고 그림의 그림자라는 상당히 시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일본식 한자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거를 영화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걔네 말로 뭐 애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 좀 아시나요? 아니요, 그 단어 정도. 친일파. 예. 예? 의문의 진입. 왜 그런 거죠? 농담이고요. 어쨌든 한자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같고 중국에선 전영이라고 한자를 써요. 뭐 다른 말로 부르겠죠. 걔네 말로 부를 텐데 전영할 때는 전기전자를 쓰고 영자는 비출 영자. 그래서 전기로 통해 비춘다는 이건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게 기술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러네 진짜. 용어죠. 그래서 아시아 다른 나라 표현들은 제가 모르는 관계로 넘어가고요. 서양으로 가봅시다. 영화의 서양 표현들 뭐 있나요? 키노. 예? 키노. 키노. 수준 높은 단어부터 말씀하시네. 보통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 저는 그게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키노라고 해가지고 독일 사셨어요?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키노라는 그게 더 익숙했었거든요. 어쨌든 키노도 있고 무비. 무비 그쵸. 제일 흔하고 시네마, 필름. 보통 뭐 이 정도 단어 쓰는데 하나씩 일단 살펴볼게요. 서양의 이름은 뭐 대부분 서양 말이 그렇듯이 단순합니다. 사실 걔네 단어의 어원 찾아보면 늘 단순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또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일 때도 있는데 그 시네마라는 말은 움직인다라는 그리스어 키네마에서 왔거든요. 최초의 영화 만든 사람 혹시 아시나요? 아니 몰라요 나는. 전혀. 모르는구나. 좋습니다 이런 반응. 몰라야 가르쳐주는 맛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리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다고 우기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그럼 우기는데 에디슨. 예, 여러 가지 하신 분인데 뭐 이 논쟁은 뒤에서 얘기하고요. 그 리미에르 할 때 그 리미에르가 불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빛 아니에요? 그쵸. 빛이잖아요. 아유, 이름이 갑자기 교양이. 네. 근데 이게 물론 우연이죠. 그걸 만든 사람이 이름이 빛이라는 건 우연인데 영화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름이 빛이고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었어. 그럴싸해. 물론 에디슨이 전구를 안 만들었는데 그 사기꾼 새끼 어쨌든 우리는 흔히 전구를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영화를 만든 분들이 빛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네. 얘기하기 좋은 우연이죠. 맞아. 사실 아무 필연적인 그런 건 없고요. 아무튼 이 에디슨이 만든 최초의 영화 상영 기계 이름이 키네토스코프고요.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최초의 기계는 시네마토그라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네마라는 단어가 이 영화 초창기부터 사용이 된 거죠. 처음 만든 사람들이 썼을 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일에서는 키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키네마의 변형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한 어원에서 온 말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에 또 키노라는 잡지가 있었죠. 아십니까? 진짜 우리나라 키노라는 네. 잡지가 있었어요? 키노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너무 멋지다 우리나라도. 그 단어를 썼다는 거야? 그 썼는데 그 잡지를 보고 자란 분들을 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키노키드라고. 키노키드? 네, 친구들 중에 이제 특히나 글 쓰는 친구라든지 그런 애들 보면은 키노키드가 많거든요. 네. 맨날 영화 보러 가자는 거 보면은 되게 한 2시간,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맞아요. 힘들고 나는 그 잡지가 약간 인문학 서적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일반 영화 잡지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겠죠. 망했어요. 되게 깊이가 있었던 잡지였네. 지금도 중고 거래가 될 정도로 나름 정말? 비평 전문 잡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하필 이 이름이 뭐 시네마나 뭐 무비나 이런 게 아니라 키노였을까 추측을 해보면은 왜 현대 철학이 대부분 독일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들이 독일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특히 인문학 전공자들.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놀다가 잡지 만들래 이래. 술 한잔 마시고 맞아. 그럼 키노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조금 허세가 들어간 이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론가 기분을 내실 거면 제 말씀을 듣지 마시고 그거를 구해서 보시라. 키노 잡지? 뭐 그래요. 근데 뭐 키노보단 제가 재밌을 겁니다. 오 자신감. 이건 장담 못 하겠네요. 저는 사실 키노를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제 세대도 아니고. 그니까. 근데 봉구레님 세대도 아니지 않아요? 제 윗세대예요. 지금 30대 후반 들어가실 분들? 그분들 세대 때 키노를 그렇게 많이 봤다. 키노? 궁금하다 어떤지. 나 한번 읽어보고 싶다. 저도 그냥 아는 분 집에 갔는데 있어서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글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깊이가 확실히 있어요. 어디서 볼 수는 있어요? 뭐 중고 책방 같은데 그런 데 있나? 중고로 구하시거나 아직 인터넷으로 뭐 정리되거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요? 거기 가면 있지 않을까요? 한국영상원. 영상자료원? 그런데 있을 수 있겠다.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있겠죠. 예전 영화 고전 명작 같은 거 찾아보시고 뭐 글 같은 거 찾아보실 거면 키노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영화는 뭐 다루질 요즘 망해서 다루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 외에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 무비 이것도 뭐 단어에서 감이 오시겠지만 무브 움직임 결국 이것도 키네마 변형이죠. 모션 픽처도 뭐 움직이는 그림이니까 역시 키네마에 뿌리를 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양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른 어원을 두고 있는 게 필름.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과거에 영화가 기록되어졌던 도구인 필름, 카메라 필름 할 때 그 필름 그냥 영화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뭐 그 외에도 각자 나라별로 명칭이 있겠지만은 뭐 중요한 단어는 다 나온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몰라요. 더 중요한 거 몰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단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필름을 아 필름. 네, 왜냐하면은 우리도 보면은 영상 축제라든지 영화 축제라든지 보면 항상 필름 페스티벌.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필름이 좀 더 저는 키노. 아 보통 근데 일반 분들 물어보면 시네마 천국 때문에 그런지 시네마라는 시네마. 단어, 특히 아. 시네마 천국 본 세대들은 그 단어에 되게 향수도 있고 되게 클래식하게 느껴져요. 시네마라는 단어가. 그쵸. 좀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쵸. 대극장에서 보는 그니까. 그런 이렇게 예, 예. 돌아가고 돌아가는. 착착착착 소리 그 그 내면서 영화 돌아가고. 좋지 진짜. 보통 이게 뭐 호불호가 있는데 뭐 저는 영화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런가? 애국성 발언. 아 근데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시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네. 아무튼 이런 저 같은 이런 사소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저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영화 명칭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있던 위키피디아 대표 단어 선정 논란입니다. 그래요? 원래 위키피디아는 아시죠? 네, 알죠. 네. 네, 인터넷이 다 있는 걸로. 여기 보면은 가령 풋볼이랑 사커다 단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뭘 검색해도 같은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표 단어를 선정해놓고 네. 뭐 유사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뭐 무비 뭐 이런 단어들 가지고 대표 단어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위키피디아 방식이 늘 토론을 거쳐서 뽑게 돼 있어요. 아이고. 기회가 네, 키배가 일어나게 되죠. 나무위키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 우리나라도 그 키배가 한창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대표 단어 선정을 놓고 이제 토론이 붙었습니다. 이 전 세계 네티즌 시네필들이 토론이 붙었는데 뭐 영화라는 단어는 당연히 후보군에 없고요. 영어 사이트니까 시네마 무비 필름 이제 이 세 단어가 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이 굉장히 불꽃 튀는 토론을 펼쳤죠. 뭐 물론 위키피디아의 대표 단어가 된다고 무슨 공인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네티즌들이 뽑은 대표 단어니까 또 전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위키는 또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 지식의 보고 아닙니까? 나 맨날 위키피디아 우리 방송을 왜 위키피디아 검색해봐 이거 없더라. 그것도 귀찮아? 세상에. 네, 그런데 그런 곳인데 아무튼 이 3파전에서 무비라는 단어가 1차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요? 네. 이유는 뭘까요? 그냥 가벼워서?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는 영화 보러 갈래 할 때 뭐 무비라고 하지 필름 보러 갈래 하고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약간 오락성 그치, 느낌도 오락성 좀 있고 느낌이지. 사실 우리가 영화 한 편 볼까? 이게 어떤 특정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오락으로 영화를 볼 건데 그때 가서 제일 뭐 나온 블록버스터 본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 단어가 대중적이긴 한데 이거 킵에 뜨는 애들은 지금 시네필이거든. 영화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애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단어 지금 대표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1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네마와 필름이 최종 대결을 펼칩니다. 여기서 시네마파? 어쨌든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시네마가 대표 단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째, 시네마란 단어는 영어권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쪽수의 나라가 두루 사용한다. 두 번째, 필름이라는 단어는 영화뿐 아니라 인쇄 사진에 두루 사용되지만 시네마는 오직 영화에만 사용되는 단어다. 그러네. 그러네. 맞네, 진짜. 셋째, 필름은 디지털 시대에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 없다. 필름이랑 포맷을 안 쓰니까. 그렇죠. 그치, 이제 맞아. 안 쓰죠. 그렇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제작된 필름 영화 혹시 아시나요? 나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는 필름이고 뭐고 디지털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첫 영화는 아는데 마지막 영화는 모르겠어. 첫 영화는 첫 뭔지 영화 알아. 아세요? 나윤규 감독님이 만든 거 있잖아요. 아리랑이요? 아리랑보다 사실 그 전에 의리적 구투라는 영화가 있는데. 진짜? 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중에. 아리랑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영상제로 남아 있는 게 뭐야? 아리랑은 뒤에 여러 번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 옛날엔 필름이 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맞아요. 붙여서 보는 건데
근데 아리랑의 그 처음 만들어진 작품의 마지막 롤이 일본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준다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혼자 거짓말한 거다. 거짓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관종이구나. 있는데, 예. 음. 근데 어쨌든 좋은 영화였다고 보지 않은 건 늘 그렇게. 상상 속에 근데 언젠가 한번 한국 영화를 다루게 되면 저는 좋은 영화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 최후의 필름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아, 정말? 네. 근데 이 영화 2013년에 개봉을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4년 동안 필름 영화 단 한 편도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필름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게 다 그럼 요즘에는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이. 그럼 필름 수급을 할 때 이거 딴 얘기 나중에 얘기할게. 이거 궁금해가지고. 네, 어쨌든 매 수백 편의 영화가 한국 영화 개봉하지만 한국에서 마지막 필름 영화는 3년 전에 나왔다. 설국열차였다. 네, 필름이 일단 디지털에 비해 비싸고요. 다루는데 보조 인원 많이 들고 후반 편집하거나 효과 주기도 힘들고 이러다 맞아. 보니까 귀찮으니까 안 쓰는 거죠. 사실 설국열차도 감독이 이제 봉준호고 네. 뭐 해외 스타들도 나오니까 이제 호사스럽게 이제 필름 작업한 거지 아니었으면 택도 없습니다. 아마 이 영화 전에가 홍상수 감독님 영화였을 거예요. 누구도 아닌 회원 뭐 그게 필름으로 그거랑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일 텐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헐리우드도 최근엔 거의 필름 안 쓰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만 필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는 감독이 땡깡 부릴 때 나 필름으로 찍을 거야 이럴 때만 필름으로 찍고요. 아니면 다 디지털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 이런 땡깡들은 좋아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시네마파의 새 논리가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논리로만 따지면은 시네마파가 압승을 해야 되는데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필름이 된 거예요? 네, 필름이 이겼습니다. 어머 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앞에서 길게 드렸겠죠.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시면 필름이 대표단은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래서 왜일까? 왜일 것 같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필름파도 뭐 주장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제가 볼 때 결정적 이유는 무비가 먼저 떨어진 것과 비슷하지 않나. 네? 무비가 먼저 떨어졌잖아요. 네. 없어 보여서. 네. 그럼 필름이 1위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있어 보여서. 있어 보여서. 일단 그렇게 따지면 시네마가 좀 더 역사성이 느껴지고 뭔가 더 그런 게 있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영화가 인류 역사로 보면 되게 짧은 예술이잖아요. 얼마 안 된 예술이잖아요. 뭐 여전히 예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영화가 사실 콤플렉스가 있어요. 아까 그 앞에서 복장 얘기 나왔는데 음식점이나 미술관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영화제는 복장 규정이 꽤 많거든요. 그쵸. 보니까 그 여배우들. 그것도 사실은 자기들 예술로서 그게 짧으니까 그런데 약간 보여주기 컴플렉스가 발현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남녀 차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필름 페스티벌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국제 영화제가 전부 다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무비 페스티벌이라고 맞아. 시네마 페스티벌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필름은 사진은 어쨌든 영화보다는 앞선 예술이잖아요. 네. 물론 뭐 사진도 예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필름이 가진 어떤 예술적 성취 이걸 이제 우리 것로 가져오고 싶은 거지. 그게 약간 기대는 거죠. 그 필름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저는 뭐 외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필름이란 단어를 흔히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네마나 무비에 비해서. 그렇죠. 뭐 네. 필름 나잇 이러진 않아요. 무비 나잇 이러지. 물론 뭐 시네마 뜻은 사실 단순하게 그냥 움직이다는 뜻인데 움직이다에 영화의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사실 필름이 단순히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필름은 구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딱딱 잡히고 뭐 소위 미장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실 필름이 약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사실은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헐리우드 스타일 오락영화 있잖아요. 네. 그게 막 역동적이고 빠르고 뭐 이런 거라면 영화제가 추구하는 게 막 10분 동안 카메라 가만히 있고 구도가 어떻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저렇게 빠져나가고 가령 이런 구도를 내보내기 뭔지 그런 걸 추구하는 의미에서 필름을 썼다면
전 뭐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화는 처음에도 리미에르나 에디슨도 시네마란 단어를 써서 기계를 만들었고 영화 역사성이랑 대표 단어나 이런 거는 시네마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 단어는 필름이 됐습니다. 그때 필름파들이 더 필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 구력이 좀 더 높으셨던 분들이 아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좀 그렇죠. 필름의 사진의 그런 예술성이 기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인으로서 별로 기분이 썩 내키지 않는데 그렇죠. 그거에도 의지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요새 뭐 웹툰이나 만화 이런 네. 것도 그 정식 명칭이 코믹스나 뭐라 그러죠? 카툰. 카툰.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대도 안 하게 그래픽 노블이 그 사실 똑같은 논리거든. 노블의 그런 걸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디스켓은 사라졌지만 저장 버튼은 여전히 맞아. 디스켓이잖아요. 워드 프로세서에. 맞아요. SNS 같은데 이거 아는 사람 하면은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 진짜? 디스켓 안 써본 세대가 많으니까. 그러겠네 진짜. 근데 관성이고 그걸 계속 쓰는 건데 뭐 20세기 폭스 사도 21세기 폭스로 안 바꾸잖아요. 그러네 맞아. 진짜. 그래서 영화는 이제 더 이상 필름으로 만들지 않지만 필름이란 단어가 대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비하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전 이거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영화가 진짜 단기간에 수준이 그쵸. 끌어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특히 예술성 분야나 이런 거는 어. 혹시 나중에 제가 뭐 프랑스 뉴웨이브 영화 운동이나 이런 걸 다루게 되면은 이걸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원래 30분 녹음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대본 보냈더니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거 하고 끝내야지 이랬는데 뭐지? 우리 1시간 넘게 그러니까 1시간 넘게 나 진짜 길게. 그래서 저도 그만큼 준비해 왔어요. 또 뭐. 진짜? 준비한 만큼 또 준비했습니다. 첫 하니까 또 영화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죠. 앞에서 제가 영화 누가 만들었다고 했던가요? 리미에르. 야, 에디슨. 그쵸. 이 사람들이 같이 만든 게 아니라 1895년에 리미에르 형제는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에디슨은 뭐 미국에서 각각 영화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뭐가요? 뭔가 발명이 동시대에 이렇게 잠깐만.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같은 연도에 합니다. 신기하다 진짜. 지금처럼 뭐 대륙간 왕래가 물론 뭐 비행기도 있고 있을 때인가요? 있을 때구나. 그래도 왕래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륙 간의 비행기가 떠오르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쵸. 배 타고 갔어야 됐나 어, 그러면? 그러면 아무튼 누가 뺏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따로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랄까 근데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 한 명이 만들었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1830년대 현대적 의미의 사진이 발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채 30년이 흐르기도 전인 1863년에 당시 세계의 변방 동쪽 끝 미지의 땅 어딜까요? 동쪽 끝? 동쪽 끝? 미지의 땅? 일본? 조선이죠, 조선. 예. 1863년에 조선인이 찍힌 사진이 발견이 됐거든요.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 아마 조선인 사절단 같은 애들을 이렇게 단체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화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개발될 때부터 필름 화질이 좋아요. 지금 봐도 거의 HD급은 아니지만 SD보다는 화질이 좋은 그 정도로 남아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실 1800년대 후반에는 사진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익숙했어요. 그 사람들 사진도 못 찍어봤을 수는 있지만 사진기에 모르진 않았어 사람들이. 사진기의 존재 자체를.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사진기의 존재 대부분 알았을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왜 하는 짓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짓거리? 교과서에다가 왜 이렇게 끝 페이지에 이렇게 넘기는 거 넘기는 그 영상처럼 이렇게 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이미 오락처럼 서커스단 달면은 옆에 돌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비슷하게 그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사진이 나온 다음에는 사진으로 그걸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화는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 사람들이 영화를 볼 준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움직이는 뭔가를 볼. 그러니까 사진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어.
겹쳐지기만 하면 그쵸. 이쯤 되면 그 사람이 막 특별히 기발한 사람이 아니야. 움직이는 사물을 찍는 기계를 만들면은 돈 좀 벌겠는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개나 소나. 물론 개나 소나 생각은 하지만 다 만들진 않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거였어요. 발견이나 발명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막 발상 자체가 너무 특이해. 시대를 뭔가 바꾸는 이런 진짜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1895년의 영화처럼 누가 개발을 했어도 했을 그런 시대의 산물이 있는 거죠. 딱히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쵸. 했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뭐 전구, 벨이 만들었다는 전화기,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뭐 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그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때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예요. 물론 에디슨이나 뭐 라이트 형제나 재능과 끈기가 있었겠죠. 그걸 뭐 그렇죠.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 말고도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업적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전화기 만든 사람 벨 혼자가 아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데서도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 모르죠. 뭐랄까 우리 사회가 이거는 시대적인 환경과 발명가들을 되게 무시하고 약간 특정한 업적을 개인의 노력과 천재성만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에디슨이 알 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약간 세뇌를 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영웅 서사가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영웅 이야기 만들기 좋잖아요. 천재 얘기 이런 거. 그렇죠. 그러게 설명하기 쉬워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영화 얘기가 아닌가? 편집할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영화라는 기술도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 나올 때 돼서 나온 거죠. 리미에르 형제와 에디슨 외에도 1895년을 전후해가지고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등 나라별로 영화를 자기가 최초로 발견했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고 영화 전문가들도 리미에르 형제로만 그냥 알고 있어요. 뭐 좀 더 알아야 에디슨 정도 알고 에디슨도 알아주는 게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짱이잖아요. 미국 최고. 그럼 정리를 해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리미에르 형제랑 에디슨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냥 리미에르 형제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이때 동시에 여러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리미에르 형제만 최초로 기억을 해줄까? 이게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발표를 해서? 비슷했지만 가장 빨랐다. 무리들 중에 제일 빨랐다. 제일 먼저 했으니까는 제일 먼저.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때를 좀 돌아보면 1895년 12월 28일 날 파리의 그랑 카페라는 곳에서 리메르 형제가 최초로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래서 이 카페는 지금가도 그 자리에 있고요. 근데 이름 바뀌었어요. 카피신 카페인가? 커피신 카페? 카피신인가 뭐 그런 게 돼 있는데 저도 이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카페예요. 뭐 기념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카페니까. 근데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랑 삼아 한번 뭔가 가보시겠네 어차피 진짜. 돈이 안 드니까 간 김에 가는 거니까 시내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되고요. 어디 가서 시네필인 척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화가 처음 상영이 됐대. 나 거기 가봤어. 그랑 카페 알지만. 아무튼 이날 상영된 작품은 기차의 도착이라는 한 컷짜리 영화인데요. 한 컷? 네. 이때는 컷의 개념이 없어요. 잘라 붙이 개념이 없고 그냥 한 번에 찍은 걸 트는 건데 그냥 멀리서 기차가 쭉 와요. 그래서 들어와. 끝나. 제목이 도착하는 기차라고요? 기차의 도착. 기차의 도착? 말 그대로 정직한 정말 제목. 완전 제고 정직하다. 되게 직관적이네. 제곤내죠. 근데 플랫폼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기차 딱 멈추고 끝나는 건데 영화를 당시 처음 본 사람들이 기차 진짜 들어오는 기차처럼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 아 진짜 귀여워.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아닐까요? 그 요즘에 VR 영상 보면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럴 수도 있고 왜 3D 처음 보면 토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너무 과장한 게 아닌가. 왜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치 그럼. 영화가 없었을 뿐이지. 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기하게 반응을 하시긴 하셨겠죠. 이 과장된 일화는 영화 탄생에 상당한 임팩트를 주고 또 당시 시대상 잘 보여주니까 이런 거는 입을 통해서 남는 거죠. 정확하게 누가 봤는지 몰라. 그 도망갔다는 사람 누군지라든지. 뭐 이름 모 씨가 몇 살인데 그분이 내가 그 사람이야. 기차에 도착 보고 도망간 사람 뭐 이런 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공개한 1895년 12월 28일이 최초로 영화가 만들어진 날인가? 그래서 리미에르 형제가 이 영광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리미에르 형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명한 에디슨만 해도 사실은 같은 해 초에 이미 영화를 만들거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발명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영화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상영한 1895년 12월 28일이 날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거 아니냐. 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날짜가 명확해요. 찾아보면. 왜 명확하냐. 특허권 논쟁. 역시. 그렇죠. 당시에는 이게 발명이 돈이에요. 이 사람들 다 사업가야. 이 사람들 맞아. 발명가가 아니에요. 다 사업가예요. 왜 에디슨도 사업가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건 대부분 사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돈 되겠는데. 맞아. 정말 인류애가 넘쳐서 만든 사람이 영화를 별로 없지. 사랑하고 이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특허 신청이 엄청 치열했어요. 1895년쯤에 영화 만들었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도 다 자기 나라마다 특허권 다 신청을 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록이 공식 서류로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동시에 만든 사람이 많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허 신청한 날짜, 출원한 날짜, 통과한 날짜 이 다 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날짜로 따지면 누가 먼저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비슷하지만 도토리 키즈에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리미에르 형제가 최초가 되느냐 이건데 이것도 격가지인데 어릴 때 위인전 보면 보통 에디슨은 발명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계란 품고 잔다.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그리지만 미친 애 아니야? 계란 품고 사는 게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 그것도 내가 볼 때 닭 만들어서 팔려고 막 사업가. 실제 에디슨은 발명가라기보다는 좋게 말해주면 선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가고 제 기준에서는 대기업의 행포를 부리는 소시오패스인데 소시오패스. 남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괴롭혔거든요. 발명보다 더 잘한 게 남 괴롭히기예요. 에디슨이 특허권을 엄청나게 남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했지만 전기를 사회에 퍼뜨리는데 막아서 10년 이상 뒤쳐졌거든요. 그 테슬라랑 뭐 맞아요. 교류직류. 왜 몇 년 전에 애플이랑 삼성이랑 그 뭐 디자인 가지고 특허권 싸웠죠. 분쟁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에디슨한테 비하면 굉장히 애교 수준으로. 역시 미국 놈들. 물론 그 두 기업이 착했다기보다는 에디슨 당시 법보다 지금 법이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더 할 수 없었던 거지. 아무튼 에디슨의 미국 내 영화에 대한 특허 때문에 미국에서는 영화가 발명되고 20년간 에디슨 내 회사를 제외하고는 영화 제작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 자체를 못 쓰니까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에디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까 특허권 분쟁이 있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의 사업가적 기질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디슨보다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영화가 순조롭게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특허권 제도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그렇진 않고요. 당연히 뭐 필요한 법인데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고요. 가령 1902년에 그러니까 영화 만들어지고 7년 뒤죠. 1902년에 프랑스 영화 감독 조르주 멜리아스라는 사람이 달나라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재밌습니다. 제목처럼 진짜요? 달나라 가는 얘기예요. 우와. 최초의 SF 영화라고 볼 수도 있죠. 혹시 그 달에 이렇게 꽂히는 거 아닌가요? 네. 본 것 같아. 대포로 빵 쏘면 아, 달까지 날아가고 진짜? 막 그런데 되게 환상적인 이미지예요. 지금 봐도 재밌고 이게 또 칼라 영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칼라냐? 필름에 색칠을 했어요. 맞아. 진짜로? 네. 그게 근데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옛날 사진들 중에 칼라인 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영화 필름을 수작업으로 그때 하셨겠죠. 뭐 지금처럼 포토샵으로 한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로서 대작이죠. 블록버스터죠. 그러네 진짜. 컬러. 그래서 컬러에 달나라 가고 막 어. 그때 아직 달 갈 때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조르주 멜리아스 신나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겠다 했는데 미국에서 특허권 에디슨 가지고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 사용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까지는 뭐 에디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 특허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디슨이 달나라 여행 필름을 구해가지고 복제를 한 다음에
자기가 미국에서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하네. 에디슨 너무하네. 예전에 우리가 왜 일본 문화 수입 금지일 때 맞아. 일본 만화 들고 와서 뭐 이름 바꾸고 기모노에 한복 입혀서 맞아. 내용 뺏겨가지고 똑같은 거 내거나 뭐 이런 원피스 같은 거. 원피스. 그쵸. 그렇게 한 건데 이건 더 악랄한 게 내용 뺏긴 것도 아니고 이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와서 그냥 낸 거예요. 불법 배포. 불법 배포. 와, 진짜 탐욕스러워 보인다 에디슨이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도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에디슨이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불법 복제를 사실은 실제로 최초로 한 건 불법 복제뿐이다. 토레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분? 아무리 우리 자본주의 사회 살지만 이런 사람 위인전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니까 위인은 아니네. 위인은 아니에요. 아무 봐도. 심지어 발명도 지가 안 했어. 그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미국은 에디슨의 특허법으로 유럽보다 20년 늦게 영화 산업에 뛰어들게 되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모든 분야의 넘버원이 미국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산업 분야가 미국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영화는 다른 산업과 달리 20세기 후반에 가서 이 왕자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무리 자금력을 미국 헐리우드가 세워서 만들어도 20년간 초반에 벌어진 격차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 초반 20년 때문에. 초반 20년 때문에 이제 후반까지 누적이 되잖아요. 물론 돈으로 이제 그걸 커버하면서 따라가지만 영화 기술력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력은 사실 뭐 돈으로 때우면 되는데 이제 뭐 작가 구성이나 뭐 그래서 유럽 영화가 20세기 중후반까지 어느 정도 왕자 자리를 하다가 20세기 후반 되면서 확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른 산업보다는 상당히 늦게 넘어가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초반 20년간 땡깡을 부려가지고 한 게 있는 거죠. 나빴네. 에디슨이 나빴네. 잘못했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그냥 20년 늦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에디슨이 지랄지랄 해가지고 사실은 유럽 영화가 먼저 산업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 20세기 초중반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럽 영화를 만들게 되는 토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스타트가 똑같았다 그러면 아마 미국 영화가 훨씬 빨리 유럽을 점령했을 거고 그러면 유럽 영화 우리가 뭐 프랑스 문화원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겠죠. 우리 윗세대가 보던 그런 영화들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죽어버렸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 에디슨의 큰 그림이었다. 영화 다양성을 위한 그러네. 빅피처. 빅피처였네. 빅피처를 에디슨이 내 한 몸 욕먹어. 그렇게 에디슨 좋아하시는 분들 정신 승리하세요. 아무튼 에디슨도 공식 기록상은 류미에르 형제보다 조금 더 빨리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왜 에디슨이 아니고 류미에르가 최초인가? 악랄한 에디슨이 안 입고 와가지고 그냥 최초는 딴 사람 주는 건가? 아니면은 과거는 유럽 영화가 우위니까 미국이 무시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에디슨이 처음에 만든 영화 보는 기계가 1인용이었어요. 그러네. 왜 예전 놀이동산 가면 뭐 동전 넣으면 이거 보면 이거 네. 이렇게 하면은 필름 돌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혼자 이렇게 눈 대고 이렇게 영화를 보는 기계였던 거예요. VR이네. 그렇죠. VR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류미에르는 단체로 그렇죠. 볼 수. 카페에서 지금이랑 똑같은 거 프로젝터 형식이었던 거고 상영을 했구나. 그렇죠. 에디슨도 만들어요 프로젝터를. 나중 돼서 이제 만들죠. 그 전에는 단체 관람 개념이 없어가지고 1인용을 만들었던 건데 기술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다만 어쨌든 최초의 단체 상영을 하게 되면서 포인트를 거기 주는 거죠. 여러 명이 하나를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리미에르가 그러면 시초라 치고 그러면 영화 탄생일을 정할 때 영화 기계가 만들어지거나 영화가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영화가 카페에서 최초로 상영된 날인 1995년 12월 28일을 지정한 이유. 모르겠는데?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상영일이라서. 그쵸. 개봉되어서 다 같이 보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보다 보는 사람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게 영화라고 한다. 최초 개봉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사실 그때 당시 만든 사람들, 발명가들은 모두 그 발명의 목을 메고 만들었는데 실제 후대에서 영화를 평가할 때는 보는 걸 중요시 여기는
영화의 상영,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하는 걸 영화의 핵심이라고 평가를 한 의미가 있고요. 이 날짜를 이렇게 정한 것에서 그리고 리메이르가 만든 게 뭐 자본가가 만든 것보다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런 것 같아. 막 그 독점하고 그 빛이라는 애가 영화를 만들었어. 하필 첫 영화도 기차의 도착이야. 산업혁명은 기차와 함께 오고 영화도 기차의 도착. 너무 멋있지 않아? 앞뒤가 맞잖아. 드라마가 되잖아. 그니까. 그리고 막 관객이 보다 깜짝 놀라 도망가. 그림이 돼. 영화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니까. 그럴싸하네요. 역시 뭐든지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네. 역시 스토리텔링. 그래서 역사도 이런 식으로 막 쓰여진다. 사실 실제와는 무관하다. 오늘 준비해온 이거 끝이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위키피디아 영화 대표 단어 선정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영화 탄생에 대한 얘기였는데 뭐 전혀 다른 이야기로 느끼셨을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왜 팩트라는 말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팩트 폭격, 뭐 팩폭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영화는 리미에르 형제에 의해 1895년 12월 28일에 탄생했다라는 어떤 짤막한 한 문장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니까 팩트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화는 리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1895년 12월 28일에 탄생했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우연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선택이 이미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셀 수 없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안에는 거짓말도 있고요. 기계는 딴 사람이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저 말이 거짓인가? 라고 하면 거짓은 아니죠. 또 그렇진 그쵸. 않고. 우리는 그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위키피디아 대표 단어 선정 같은 거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가치 판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비파를 주장한 사람, 시네마를 주장한 사람, 필름 주장한 사람들이 각자 그 단어를 선택해서 주장할 때는 거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그쵸. 대한. 우리가 야 팩트는 팩트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말에도 사실은 가치 판단 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이거를 뭐 사회 전방에 확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겠습니다. 영어 방송이니까. 어느 순간 방송이 없어지고 너무 많은 걸 떠들었어. 어쨌든 제 코너 제목이 평론가 기분 내기로 정해졌잖아요. 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평론가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좀 했어요. 평론가 아니기 때문에. 10초만 검색하면 나오는 걸 알려주면 평론가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위키피디아가 나온 이상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현대 평론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영화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경험이 밑바탕이 돼야겠지만 결국 가치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의 평론은 위키피디아만 못한 거죠. 집단지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전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구장창 저의 가치관을 청취자분들께 강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굳이 이 생각에 동조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방송 듣는 과정에서 저와는 또 다른 영화를 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본인의 해석을 함부로 막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답을 찾아. 영화 보고 그거 무슨 뜻인가 물어봐. 그냥 네가 본 대로 봐. 물어봐. 맞아. 답이 맞아. 어딨어. 감독이 답글 달아준 것도 아닌데. 예, 지금까지 영화 관련으로 상식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나요? 다음 시간은 오늘 얘기한 것을 토대로 스타워즈의 제시편이 로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뭐지 이거? 궁금하다. 어떻게 예. 이렇게 연결이 되지? 전개가 참 기대됩니다. 에디슨 사기꾼 하다가 갑자기 스타워즈로 넘어가네. 지금까지 새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오물 PD였습니다. 저는 전시 가본 척하기에 무무였습니다. 계속 저희 방송 들으면서 미술관이나 공연장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교양을 쌓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집 아는 척하기에 범고래였습니다.
음식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음식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 위에서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론가 기분 내기의 오우였습니다. 스타워즈 로그원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결론은 그건가? 아니, 보고 오셔도 되고 굳이 안 보고 들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 주세요. 교양 훔치기로도 검색이 됩니다. 많은 댓글과 메일로 응원과 소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3주 간격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에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교양을 훔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